7월 7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 다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면 뉴욕 증시는 ADP 민간 고용이 증가를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이게 긴축의 우려로 연결되어서 이 부분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약간의 부가 설명만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원래 시장이 예상했던 수치는 22만 명이었는데 갑자기 49만 7천 명이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의 2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이게 22년 7월 이후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임금의 상승률은 전월 6.6에서 6.4로 약간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고용 동향 보고서가 내일 발표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수치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고용 자체가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데 부담이 작아지니까 일단 물가를 잡겠다는 스탠스랑 연결이 돼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더욱 커지는 모습으로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흐름이 딱 나오고 나서 현재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냐?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7월달 이 페드가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이 현재 92.4%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물론 7월은 이미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7월이 이런 숫자라면 그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제 뉴욕 증시가 약간의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옐런,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서 나흘간의 이 방중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방중 기간 동안 리창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서 하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등 중국의 경제 라인의 핵심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름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옐런 장관의 방중이 양측 긴장을 완화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 관심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로 간의 이제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무기를 꾸준하게 이제 떠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1.8달러로 플러스 0.01% 상승 마감했고요. 그냥 보합이죠. 채권은 급락에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말고 우리가 주목해보기 괜찮은 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부동산이 괜찮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을 제외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뭐 공실률도 높고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 자체가 경기가 안 좋아지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미국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굉장히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 혹은 경기 침체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 쪽에서 부양책을 내놓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한국에겐 괜찮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럼에도 해결 안 되면 그러한 부분이 한국의 리스크로 연결이 될 것이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일단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에는 뭐 개별적으로 지금 이 메타에서 트위터랑 똑같은 이 어플을 개발해서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16시간 만에 3천만 명이 가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메타의 주가가 계속 올라간 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도 AI 쪽이나 아니면 메타버스 쪽으로 테마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까지 수급이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테슬라 계속 전기차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테마를 계속해서 줬었는데 지금 오토파일럿 관련된 내용들도 다시 한번 뭐 이쪽엔 부담일 수 있겠지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LG 엔솔이 캐나다에서 15조 원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합작사 만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지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공장 이렇게 세팅이 되면은 가장 처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건 역시나 네, 장비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장비 관련주에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 지금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쪽으로만 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었는데 장비 쪽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는 모습이 보여주긴 했죠. 물론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남들과 비교하면 조금 소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상장이 만약에 흥행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던 장비 업체들도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으니까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GS건설 난리 났죠. 뭐 순살 자인이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예전에 이 부동산 쪽이나 이런 데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인이 있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GS 건설만의 문제냐? 일단 당장 나오는 얘기만 보면은 건설주 전체적으로 GS 건설이 이 쏘아 올린 공 때문에 좀 주춤할 것 같은데 다른 곳은 문제가 없을까? 그랬을 때 제가 들은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설계를 무단 변경하고 뭐 자재를 빼돌리고 그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특별하게 없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짓는 과정 있잖아요. 과정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서가 A라는 데가 있고 B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과가 나누어져 있는 혹은 이 목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갈려져 있다 보니까는 서로의 이 목표를 위해서 약간의 대립도 있고 쪼기도 하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 GS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 건설사들 역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떠올라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한국에서 아파트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더욱더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힘든 거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문제가 되는 네임드 아파트들의 가격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게 부동산 가격, 부동산 침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새마을금고 때문에 뭐 대출 자제령 뭐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이게 지금은 시행사나 아니면 중소형 건설사에 큰 타격을 준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아파트의 비중이 높은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도 쌓아놓은 현금이 많다 보니까 망하진 않겠지만 실적이 어마어마한 수치로 줄어들 가능성 존재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 GS가 쏘아올린 요것 때문에 그냥 건설사들에서 이 해외 쪽의 비중이 낮고 한국 쪽에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피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뭐 플랜트나 이런 쪽에 기술력이 있는 건설사가 아니라면 굳이 건설사를 봐야 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탄소 감축 관련된 이야기는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해운업계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테마로서 모든 쪽에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방산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그랬을 때 현대 위아가 날고 있는 드론 유격 첫 성공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방산이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냥 방산 전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방산 섹터 수급 들어오는 거 맞춰서 따라 움직이면 괜찮게 결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방사는 좋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더라도 쌓여있는 수주 물량이나 계속 신규로 들어오는 거나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시장 정리랑 뉴스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공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제가 어떤 거 공부하고 있는지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이런 식으로 내용들 확인 같이 하시면서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또 제가 60일선을 말씀드렸는데, 또 귀신같이 현재 위치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전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봤던 전략이 현재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 다음도 그 전략을 기본 베이스로 업데이트를 진행해서 나가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위치에서 핵심 어떤 거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내용들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이 두산이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원전의 수주가 이제 증가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주 실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두산의 주목도가 올라갔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죠? 7월 시작했기 때문에 하반기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되게 되었고, 이 원전 수주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폴란드 이쪽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순하게 두산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맹을 맺고 같이 폴란드를 파고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폴란드가 만약에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주변에 동유럽 쪽에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훌륭한 레퍼런스로 후발 수주 역시 끌고 오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은 지금 상당히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 다만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폴란드의 수주를 받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는 이 기업 하나가 있죠. 어디? 웨스팅하우스. 아직 본격적으로 이들의 그 소송 이후에 다음 스텝 얘기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혹시나 안 좋은 부분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잘 해결이 된다면은 이것도 결국에는 원전 설계 관련 문제로 해가지고 한수원과 이 웨스팅하우스 간의 문제로 이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선 어차피 주기기 제작해서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두산도 웨스팅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이 수주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많이 남느냐 적게 남느냐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형 원전 이 하반기 수준은 이렇게 보시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도 아니 한국에서도 건설 안 하는데 이걸 우리한테 팔려고 하냐라는 얘기가 이 문정부 때부터 꾸준하게 있어 왔잖아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SMR도 수출하려면 한국부터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한국 쪽에서 진출을 하려는 걸 보면은 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쪽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기업들 이제 수주 받아오면은 제작해서 납품하는 이 두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순항 중이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미국에서도 돈 벌고 한국에서도 돈 벌고, 어차피 주기기를 제작해서 납품해 줄 때는 두산 말고는 한국에서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니까, 이러한 기대감, 이러한 호재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당장 정부 입장에서도 SMR 이거 미래산업이다라고 하면서 수출 지원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연결해 주려는 모습이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대형과 소형 원전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그냥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오늘도 역시 두산은 좋은 내용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차트와 수급 요거 한번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수급을 봤을 때는 이거 보고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오늘 드디어 다시금 외국인이 매수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치가 아니에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보긴 해야 되겠죠. 그랬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좀씩 나오는 모습이 꾸준하게 나오게 된다면 현재 위치에서 저점,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과거처럼 이 대규모로 매수 나오는 모습이 외국인에서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지라인 어떤 걸 보면 좋을지 말씀드리면은 역시나 마음 편한 거는 61선 위긴 하죠. 근데 설령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핵심 라인은 다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241선, 121선 아래 있죠. 여기까지 이탈하는 모습이 안 보여진다면 저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홀딩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전처럼 크게 이렇게 박스권 상단까지 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지지라인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에는 역시나 21선 돌파가 중요하죠. 과거에도 맨날 21선 돌파하고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1선 돌파하면은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상단까지 가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이 잡히는데 뭐냐? 일단 첫 번째는 여기 2만 원부터 매물대가 두텁게 쌓여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담스럽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땐 편안하게 보다가 이탈하면은 여기에서 물량 조절하는 이러한 전략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했는데 속도는 되게 느려졌는데 수급도 되게 잘 나오고 있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 안 한다? 그럼 이거 여기를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22,000원 돌파하게 된다면 이 매물대의 상단을 뚫는 것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비어있는 24,000원 아래까지 한번 쭉 올라가는 단기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지금 벽이라서 이 아래에서는 좀 수월하더라도 그 이상이 조금 힘들어서 이 몇 번이고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뭐 아직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다 보니까 몇 번씩 얘기하고 하더라도 이걸 알아둬야지 이 두산의 매매를 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감안하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역시나 뭐 나쁠 거 있나요?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하반기 이 수주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 이슈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 오늘 외국인 드디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플러스 며칠 더 이어지게 된다면 뭐다? 추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 기대해 보기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61선 지지가 가장 좋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 더 빠지더라도 121선 여기 이탈 없다면 뭐다?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21선을 돌파하면 다시금 볼린저 밴드 상단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한 2만 원 부근까지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요거는 보다 이제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2만 원부터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눌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전처럼 조정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하지만 조정이 없이 이 2만 원을 뚫고 차근차근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랑 그때는 수급 같이 보면 됩니다. 수급에서 외국인 플러스 나오고 상단 이탈이 없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끌고 가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22,000원까지 돌파한다면 단기간에 24,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위치에서의 이 구간적의 다시 현재 위치에서 24,000원까지 이 구간별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한번 전략을 세워봤는데 총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드디어 이제 금요일 오늘 이제 딱 마치면은 내일부터 휴일인데 모두 즐거운 한 주 되셨길 바라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